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의 오늘 이슈는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시장 폭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 어제 7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원인부터 좀 얘기를 분석을 해볼까요? 예, 일단 전인대에서 사실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이제 여러 차례 했었고,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바로 상해 증시입니다. 네. 미국 증시까지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국은 2012년도 이후에 한 3번 정도의 강력한 부양 정책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번째 부양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나왔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경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이러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점 때문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3,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신규 계좌 개설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되지 않았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중국 증시에 관련해서 단기적인 자금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 증시를 단순히 단기적으로 사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파는 것 자체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매력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거는 쉽사리 팔면 안 되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진짜 초반부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네. 거의 4천선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외신들 반응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사실 어제 중국 증시가 끝나고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런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대를 지키자는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7.4%에 이랬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6%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었는데, 사실 우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계속 올랐는데. 네, 어쨌든 인민은행장도 주말간에 추가 부양 시사한 것들이 거듭 이렇게 조금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좋은 재료가 됐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보통주택 하는 것들 매도세 자체를, 텍스 자체를 내지를 않게 해준다. 그 1주택자가 추가주택을 구매했을 때 경우에 이제 론 같은 경우 기존에는 집값에 1억이라고 한다면 40%,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면 이제는 60%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TV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시중에 부동산에다가도 활기를 넣어주겠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이제 투자 증가율 자체가 2013년도에 20%에 달했던 것들이 작년에 10% 초반, 그러니까 10.5%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여기에 돈이 묶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다가 돈이 도는 이런 돈의 선순환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공산당의 판단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까지 계속해서 좀 시장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좀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자금들도 좀 중국으로 유입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파급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싱가포르의 그 중국 선물 지수 선물 같은 경우 0.7% 이상 좀 또 급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부동산 사재기를 너무 많이 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내부에 있던 부호들의 이런 돈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러한 좀 그 폐쇄적인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국외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을 유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지금 굉장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의 자금 없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국내 자금만으로도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중국인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전 인민의 몇 퍼센트가 하는지 아십니까? 10% 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에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주식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70-8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 이런 중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올 것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6월 달에 MSCI EM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의 중국 지수가 6월 달에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단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걸로 좀 이제 그 자기 자금들의 수익 실현을 삼는 도구로 삼으면서 6월 달까지 단기적으로 중국 지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작년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한 20% 정도,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20% 정도 된다고 한다면 환산을 대충 해보면 한 4,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단기 관점에서 중국 지수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오늘 사실 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보시면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중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유명한 투자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그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GDP의 60%를 돌파하는 시점이 주식 투자의 해당 국가의 주식 투자의 적기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딱 60%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어제 3,786을 찍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가장 유행했던 치킨 패러디 광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너 어디서 반말이니? 예, 이게 가장 최고의 패러디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며칠 안 가서 이렇게 중국이 이런 호조를 보인다면 진짜 중국 증시의 반마리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증시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유망하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달러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이 양적 완화, 유럽의 양적 완화가 시행된 이후에 급격한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그 흐름이 주춤하는 양상이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달러 강세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달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 뭔가 파티가 끝나는 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회비용이 지금 너무 큽니다. 달러에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별 외환 보유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이러한 시사점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달러 강세,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환율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 외신에서 어떻게 포착을 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달러 강세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측면 때문에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로존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함으로써 유로화 가치가 좀 폭락을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 좀 교체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지 않겠었느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유로화가 좀 기축동화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너무 싸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각국의 3분기 이제 지난해 3분기 각국 유로화 비중이 22%, 22.6% 정도 됐었는데 이거는 그 전 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졌다. 달러화 강세가 달러의 매력도가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 옐런 회장의 발언만 듣더라도 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 넣어주면서 달러 강세를 좀 조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좀 파급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둔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그리고 옛날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과거에 한 2번 이상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달러 가치 자체가 인덱스가 단일 방향으로 20% 이상 폭등을 했을 경우에 바로 뭐 보통 2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달러 강세가 둔화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던 과거 경험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달러화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풍선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가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 달러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졌던 자산들이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싸져 있는 자산들, 루브라도 올해 들어서 17% 이상. 제가 폭락 자산에 항상 관심을 둬라. 언젠가 시속 게임 다시 내 턴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하고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좀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달러의 약세는 기정사실화다. 거기에 따라서 반대로 이제 그동안 달러 강세에 약세됐던 그런 통화나 시장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보자.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얘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무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